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 제가 재미난 판결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 이 판결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무사는 절대로 전화로 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자료가 완벽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게 뭐니 저게 뭐니 물어보시는데 저는 확답을 드리지 않거든요. 저한테 아무것도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가 유튜브를 하고 공짜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 필요한 서류를 줘야지만 제가 답변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라 가지고 말 못 해드리겠어요. 그것만 알고 그냥 답해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얘기하면서 세무사가 확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쟁점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한 고객분께서 팔기 위해 가지고 회계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회계사무실이 법인이었고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님 한 분이 상담료 10만 원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판단을 한 게 취득일로 3년이 내다 보니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분께서 법인에다가 신고를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 신고를 진행을 하였고 신고 후 세무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감면이 안 된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세, 가산세 포함 약 2억 3천 정도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는 아니 내가 세무사한테 상담 받았고 된다라고 해서 그 상담받은 회계사무실에다 의뢰했는데 가산세가 나왔으니까 니들 잘못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긴 해요. 아니 상담도 했고 그 법인에서 진행을 했는데 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을까?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닐까?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데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자, 근데 의뢰를 맡긴 회계사무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상담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무대리를 위임할 당시에도 피고에게, 그러니까 세무법인에게 신규 아파트 잔금 청산일을 파악할 수 있는 잔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시당초 상담을 올 때와 신고를 할 때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완벽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세무사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담 때와 또 신고를 의뢰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회계사무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게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내 세금 신고를 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그 고객한테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판단이 어떻게 났냐? 잔금 영수증을 포함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담료로 지급받은 돈이 단돈 10만 원에 불과하고 구두 상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고, 즉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60%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 뭐 비율로 봤을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많은 책임 전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 40%에 가산세뿐만이 아닌 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산세 부분만 5,500만 원인데 그 가산세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원금 포함한 금액의 40%이기 때문에 약 9,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법인에서 내게 되었던 거죠. 본세와 가산세를 같이 물려주게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본세는 본인이 내고 가산세를 회계사무실에서 내주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송이 가다 보면 그 판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를 완벽하게 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랑 상담하는 거는 세무사한테 완벽한 확답을 받는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확답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스노우볼이 되어가지고 세무사님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당연히 세무사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가정하에 고객도 피해를 입겠죠. 자, 그러니 제발 세무사한테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본인의 상황과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세무사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겠죠. 정확하게 줬는데 세무사가 판단 잘못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세무사 잘못이긴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궁금한 걸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개판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세무사가 왜 거기에 시간 낭비하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꼭 그런 분들이 간보기만 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시는 분들, 저희끼리는 쇼핑한다라고 하거든요. 쇼핑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판단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비교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제발 본인이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좀 정리를 해서 물어봐줬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무사한테 물으러 오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 내서 오지 마십시오. 본인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지식이 완벽하게 맞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답을 달라라는 식으로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그렇게 알면 되지 왜 세무사의 확답이 듣고 싶으신 걸까요? 특히 이제 갓 개업한 세무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고 맞는 것 같으니까 확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녹취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오늘 약간의 판결문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세무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고객분들도 어떻게 세무사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나한테 뭘 질문할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묻는 거에 동문서답으로 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굳이 제가 시간 낭비하면서 답변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짜로 답변 드리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지 본인이 판단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발 세무사한테 기본적인 에티켓을 좀 지키면서 본인의 궁금한 걸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